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진안 수선루가 최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조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방지 시설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소방시설은 없고 문화재청과 진안군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주희인 기자입니다.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정자 진안 수선루입니다. 동굴 틈에 지어져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에는 옥외소화전과 더불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되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장비라고는 소화기 석대가 고작입니다. 정자 안에는 담배꽁초와 신문지가 널려 있습니다. CCTV나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도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제대로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은커녕 자치단체에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진안군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소화전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을 정도입니다. 소방시설 철저히 기록해서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겠구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뻥뻥까지 예약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진안군은 뒤늦게 소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설치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려면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계획했던 도내 친일잔재 청산 작업이 결국 해를 넘겨 올해가 들어서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고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 새마을 공원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동상. 김성수를 결의 스승이라고 극찬한 나쁘끄러운 헌 씨는 김성수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서정주가 썼습니다. 이들의 호를 딴 인촌로와 미단길 등 도로명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화두를 안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전라북도가 오는 9월까지 이런 친일 잔재를 모두 조사한 뒤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체계화된 조사를 실시하고 친일 잔재에 대한 기준, 처리 방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행에 나서야 할 일선 시군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창군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명 개정과 김성수 동상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 정서하고도 좀 부딪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고민은 되네요. 예산이 깎여버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취할 거라는 저희 또 고민을 다시 좀 원점에서 해볼 것 같네요. 여론이 나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해를 넘기지 않도록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단호한 원칙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도매 물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와 먼지 발생 같은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 소유의 화물 차량 공영 주차장입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동 도매 물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슈퍼마켓 등 800여 개의 소매점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물류센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 역시 주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일단은 그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시나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이게 또 중소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염원 사업이다 이런 것을 조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소매점이 늘고 있는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업하는 소매점들이 10에서 19%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물류센터 사업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 60억 원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 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총선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 통합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동영 대표는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문을 활짝 열고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2월 중에 여러 가지 모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큰 원칙은 대의와 명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 대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기는 어려운 만큼 입법과 정책연대 또 내각 연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여야 협의체로 예산을 늘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 정치를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로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에서는 경쟁을 하고 전북 현안에 관해서는 공동의 관심사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고 그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촉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과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처럼 당의 지지율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마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중소정당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제3지대 통합 성사 여부가 총선 구도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교사와 학부모 등이 뽑는 교장 선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장 선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장 선출 보직제의 큰 틀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뽑는 겁니다. 평교사도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장 선출제를 공약한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출제는 학교 민주화를 앞당길 거라면서 보수적인 조직인 법원도 법원장을 선출하기 시작했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법원도 그렇게 나가는데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그런 걸 못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법 개정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 기초학력을 높이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국어와 수학 수업을 교사 2명이 진행하는 제도를 올해 3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한 교실에 한 수업에 교사 2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교사 한 사람은 담임교사고 또 한 사람은 기초학력 지도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 2사람은 다 정규교사로 하는 것이고요.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취소 부동의로 최고조에 이른 교육부와의 긴장 관계는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으로도 권한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취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장수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수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순창군은 음식점의 좌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장수사랑 상품권을 10% 할인에 판매합니다. 장수사랑 상품권은 개인은 한 달에 50만 원, 단체는 3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음식점에 교체 비용을 50%까지 지원합니다. 교체 비용 신청은 순창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할 때는 우리 손님이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입식으로 교체를 하면서 상당히 손님 만족도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편하다고 하십니다. 남원시가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판을 지난해 15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8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남원시는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판이 도로명 주소와 시정을 홍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도로명 주소 제도 안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다음세대학교와 더불어숲, 사단법인 예사봉사단 등 군산 사회복지단체 3곳에 사회복지 서비스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군산시는 이들 기관의 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학생 선거교육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는 학생 교육을 위해 자료를 만들고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의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전북의 중고교생은 5,7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순경은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경찰관들에게 보여줘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순경의 아버지가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가랑비 수준으로 잦아든 가운데 오후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무주와 김제, 군산, 부안, 고창 등 5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6도에 그쳐 춥겠습니다. JT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